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이제 그러려니. 아, 아직도 나가 있구나. 자. 아이고. 몇 번? 어? 657번이요. 일단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정리한 것들이 이제 도함수를 이용해서 접선에 관련된 내용을 했다라면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극대극소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럼 그걸 안다면은 이제 앞으로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자, 일단은 극대극소 를 할 건데 질문이 657번이었죠? 자, 657번은 자, 닫힌 구간, 즉 0부터 3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자, fx가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제곱이구나. 자, 얘가 있다. 이때 열린 구간 0에서 3 사이. 자, 여기에 속하는 임의의 다른 수, 여기 속하는 a와 b에 대해서 b 빼기 a가 a분의 fb 빼기 fa가 k가 되도록 하는 그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죠? 그러면 우리 얘네는 결국엔 평균 변화율인 거잖아. 그치? 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A와 B점, 즉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하여 그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얘 그래프를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그래프를 자꾸 나오네. 그게 의문이긴 한데. 자, 일단은 한번 봐볼게요. 자, 무슨 그래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0에서 3이니까 좀 한번 가볼게. 자, f 프라임 x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됐나요? 그 말은 현재 얘네가 그래,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도함수 그래프는 다음 것이 이렇게 생겼겠네. 맞아요. 그래서 얘가 0과 2에서 현재 만나는 상황일 거고요. 그쵸? 그럼 우리 그래프 증가감수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치? 증가감수까지 했잖아, 우리. 아니었나? 아니구나. 지금 그 다음에 하는 거구나. 잠깐만. 자,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x가 0일 때는 함수값 얼마? 1이죠? 대략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가 1. 0일 때. 3일 때는요. 계산해보면 9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마찬가지 3일 때도 1이라는 얘기인 거네.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A와 B에 대해서 그 기울기가 서로 K인 그러한 값을 물어본 거죠, 지금 현재. 맞아요? 근데 그 K가 정수인 건 몇 개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요 사이에서는 그 기울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그 기울기에 무슨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니? 2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쵸? 그 최소값은 당연히 언제? 얘가 1일 때 최소값일 거고 가장 작은 기울기는 얼마? 가장 작은 기울기는 그럼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면 걔네가 아무리 요 사이에 어디인가에 있더라도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질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그 K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요 사이에 있는 것은 얘가 현재 그래, 일단 구해봅시다. 자,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0일 거고요. 그쵸? F' 0은 0이고요. 그 다음에 또 3에서는 자, 여기가 0에서 0이고 3에서는 얼마? 그 기울기가 자, 3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해돼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보면 현재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0에서부터 3까지만 지금 볼 거잖아요. 그치? 그럼 기울기가 최소 얼마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최대 얼마까지? 3인 것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열린 구간이니까 3일 때는 요때는 요 순간밖에 없을 건데 3일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인 거네. 0과 3 사이에서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 값이 다시 말하면 그 기울기가 최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3보다 작을 때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 점이 가까우면 당연히 접선 기울기랑 비슷해지니까 멀어지면 얘처럼 이렇게 될 거니까 그치? 어쨌든 이것보다 더 큰 값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거를 제외한 값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그 값 정수 K의 값은 마이너스 1, 0, 1, 2 자, 요렇게 나올 수 있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함수 그래프, 아니 원래 그래프를 몰라도 돼. 우리 어차피 얘는 평균 변화율, 즉 0과 3 사이 어떤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그은 접선이, 기울기인 거잖아. 직선의 기울기. 근데 그 기울기가 정수를 만족하는 거 찾는 거고, 그 정수에서 찾아보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 기울기가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을 우리가 찾겠다는 얘기인 거지. 최소값과 최대값을. 그러면 그 기울기의 범위가 나올 거니까 요 범위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겠네 라는 거죠. 오케이? 아니? 문이 닫혀있나 보지? 나오는데? 어떻게 되려고? 네? 어떻게 되려고? 제일 열려있는데? 그래요? 다음. 없어요? 네.
이제 선생님도 할 사람들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인드야 이제. 아주 힘들다 이제. 안 하는데 막 해라 잔소리하는 것도 이제 힘들고. 본인 공부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뭐. 그치? 별로세요. 아 그렇지 않냐고. 동의를 구하는 거야. 자, 극대극소. 자, 이쪽부터 볼게. 알겠죠? 잡아줬으면 좋겠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선생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하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뭐해. 나는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그치? 솔직히 여기서 이제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 말고는 나랑 그래도 못해도 거의 1년 넘게 했을 거고, 최소 1년 반에서 뭐 오래 한 사람은 2년 넘게도 했겠지. 2년 가까이도 했을 거고. 그치? 그 정도 얘기했으면 난 다 한 거잖아 이제. 그랬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떡해. 나는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떡해. 일주일 뒤부터 할게요. 나 너랑 안 그랬는데? 진짜 할게요. 나 저 얘기도 지금 2년째 듣고 있는 거거든? 난 진짜 이거는 맨날 이번엔 진짜래. 도대체 이번이 언젠지 모르겠어 나도. 일주일. 자, 극대극소. 자, 일단은 극대극소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극대극소의 정의는 이거야. 자, 어떤 y는 자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식이 있어요. 곡선이 있는데, 이때 요 a인 순간에서 그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뭐 엄청 작은 구간이 있을 거야.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값보다 가장 큰 값을 우린 뭐라 부를 거냐면은 극대값이라고 부를 거야. 그때 순간은 극대라고 하는 거고, 그 주변에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좀 우리가 작은 구간을 생각했을 때, 반대로 자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자 마찬가지 우리가 a인 순간에서 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값들 중에서 봤더니 a일 때 그 값이 가장 작아. 그럼 얘가 극소값인 거라고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거야.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요, 그럼 얘 주변에 있는 값들 중에서 봤을 때 얘가 가장 작은 값이야? 아니잖아. 그 이때는 극소가 아니라고. 얘가 가장 작은 값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또 여기를 기준을 봤더니 얘보다 더 작은 값이 또 존재해. 그럼 이제 갔을 때 얘가 하다가 요까지 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그럼 그때는 얘보다 더 작은 값은 없잖아. 얘가 가장 작은 값인 거잖아. 얘가 x는 a일 때 이때는 극소 값이라고 우리 이게 부를 거라고.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할 거는 연속인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심지어 조금 더 단순하게 우리가 다룰 거를 다항함수 fx에서만 할 거니까 그 극대값과 극소값들의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엔 그 극대는 현재 그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얘네는 뭐야? 양수인 값이지. 그 말은 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요때 순간을 잠깐 지나서 얘는 점점 다시 감소할 거니까 그때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음수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항함수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극대 또는 극소 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당연히 양에서 음으로 또는 음에서 0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누굴 지나가야 되는 거니? 그 값이 양수에서 음수가 되려면 반드시 0이라는 점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양수에서 음수 되려면 무조건 0은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음수에서 양수 되려면 무조건 0은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값이. 그죠?
그래서 그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때는 방함수에서는 미분계수가 얼마일 때? 0일 때 갖는다는 얘기인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다항함수만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자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2차 함수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얘는 보니까 어때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모양. 자, 이 모양은 알고 있어, 그치? 대신에 우리가 때려봅시다. 자,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 지금 얘기했던 극대극소랑 좀 관련지어서 지금 기울기랑 좀 살펴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얘의 도함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도함수는 어떻게 되니? 2x 플러스 2라고 하는 어떤 1차 함수가 돼버리네. 현재 얘네도 보면은 이수분해 되는 걸로 봅시다. 3. 그럼 얘는 현재 x축과 현재 만나고 있는 상황. 그 값은 마이너스 3과 1에서, 그쵸? 즉 마이너스 3에서 요거 확인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쨌든 함수값은 0인 거고, 그때 요 축 기울기가 0 되는 x값은 얼마니?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죠? 있죠? 그러면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얘는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인 거잖아, 그치? 기울기가 2짜리인 이런 직선일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얘는 x축과 어디에서 만나? x축과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거지, 그치? 즉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 0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니?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인 거잖아, 얘는. 그치? 도함수의 그래프인 거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는 얘기인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현재 그 접선의 기울기를 봤더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때 이쪽에서는 그 함수값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예, 음수죠. 여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아니 양수죠. 그치? 즉 우리가 그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즉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그 순간 요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극소라고 하고 이때 가지는 값을 극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극대와 극소는 함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에서 극소값 또는 극대값을 갖더라. 알겠어요? 근데 반드시 그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소값, 극대값을 갖는 건 아니야. 방금 얘기했잖아. 그 기울기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 거라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그 그래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그래프의 증가라고 하는 상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어떤 임의의 실수 두 개를 확인해 봤더니 얘가 더 커. 그럼 갈수록 x가 더 클수록 그 함수값은 더 어떻게 되니? 당연히 당연히 그때의 함수값은 당연히 더 크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치? 고1 때부터 이미 다뤄봤으니까. 그치? 감소하는 상태라는 얘기는 마찬가지 x값이 크면은 그때 따른 함수값들에 비교해봤을 때 그 함수값의 대소관계는 반대로 작아지겠죠. 그러할 때 우리는 감소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감소 상태, 증가 상태라는 얘기는 결국엔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어떤 수? 양수. 그래서 얘는 F'X가 양수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해 봤더니 얘는 항상 0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차피 우리가 다룰 건 또 다항함수지. 그치?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잠깐 0 됐어. 그리고 다시 0 커진다 하더라도 그 값들은 점점 x가 커질수록 y 값도 어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죠? 마치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잠깐 도달하더라도 양수인 거는 변함없는 거네, 계속. 그죠? 그래서 증가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도 되지만은 0일 때도 분명히 포함된다고요. 잠깐 0이어도 우리가 증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함수값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알겠어? 마찬가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0이어도 된다고요. 알겠니? 근데 이게 지금 다항함수이니까 가능한 거야. 다항함수가 아니라면은 물론 증가 상태일 땐 이건 맞아. 근데 이거를 만족한다 그래서 얘가 증가 상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우리가 국한 짓지 않는다면 그래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0보다 큰 거 같잖아. 계속 접선의 기울기 양수지. 그죠? 그럼 우리가 상수함수인 구간이 이만큼 있다라면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0이잖아. 그치? 그러다 또 증가할 거니까 얘는 양수인 거지. 근데 우리 요 구간에서는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만족한다 그래서 무조건 전부 다 증가 상태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만 다항함수에서만 어차피 다룰 거니까 그때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얘는 무조건 증가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럴 일은 절대 벌어지지가 않으니까 다항함수는. 알겠죠? 그러니까 좀 예외를 좀 알려줬으니까 좀 조심하라는 얘기인 거야. 내가 오늘 간단히 얘기하자면 증가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다음과 같이 만족하겠지만 그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거는 도함수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다시 감소 상태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러한 상태를 만족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는 그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예요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한다면 얘가 만족한다는 거지. 이제 그 구간에서는 도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럼 만약에 3차 함수가 나왔다면 도함수는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될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3차 함수 fx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1에서 3 자, 다친구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얘가 증가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런 미정 계수 a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f'x를 구해버리면 얘 몇 차씩 3x 제곱하면서 2차씩 되겠죠. 당연히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1에서 3까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1에서 3은 그 함수값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하는 거네. 또는 0이어도 되는 거고. 맞아요? 그 만약에 1에서부터 3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그 요 구간에서는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2차 함수로 바꿔서 도함수에서 그 기울기가 양수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풀 거라고. 그럼 2차 함수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또 1학년 때 다 배워봤으니까 그 1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원하는 미정계수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해갔다는 얘기야. 알겠죠? 요 관련된 내용 다시 문제 풀면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선생님이 뭔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증가 상태다라는 얘기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 상태다라는 얘기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내가 얘기했지? 아무리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으면 아무런 모른다니까. 자꾸 대답해야 돼. 너네들의 입에서 자꾸 나와야지 머릿속에 더 많이 인식이 된다고.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도 이 얘기 똑같은 얘기를 잔소리 내가 도대체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것 같은데도 나아지지가 않네. 그치 하성아?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알아볼게. 자 y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자 이러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 알겠니?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 그런 상태만 좀 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해서 우리가 뭘 그려볼 거냐면은 도함수를 그려볼 거야. 그럼 도함수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증가할 거고 음수인 상태에서는 감소하겠지. 그걸 좀 보자는 얘기인 거야. 해서 미분해보니까 얼마? 3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아 미안해요. 마이너스 바꿀게. 됐니? 아 이왕이면 좀 계산하기 편하게 바꿀까? 됐어요? 그럼 우리 도함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구간에서는 아까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0 되는 x값 찾을 수 있니? 얼마야? 그렇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현재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건데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났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원래 함수는 기울기가 0이고 마찬가지 1에서도 기울기가 0이다 라는 의미인 거잖아. 그죠? 그럼 한번 볼게요. 이대로 쭉 내려봤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현재 도함수의 그래프는 양수니 음수니? 여기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값인 거네. 다시 1보다 큰 쪽에서는 그래프보다 위에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인 값이 다 됐겠죠. 즉 그 말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그래프 양수니까 기울기가 계속 양수인 거잖아. 그 말은 현재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증가하는 상태. 맞아요? 그럼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가 계속 쭉 이렇게 커져서 오겠네. 그죠? 근데 잠깐 마이너스 1에서 그 기울기 얼마? 이렇게 0 돼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되니?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 됐어? 여기는 감소. 음수니까.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1에서는 그 기울기가 다시 0이었다가 다시 얘가 양수로 이렇게 커져가는 모습.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 이렇게 왜 얘는 이렇게 S자처럼 그래요? 요것만 좀 연습하면 돼. 알겠어? 왜 그런지는 현재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럼 당연히 요 만나는 X값이 있을 건데 얘를 기준으로 이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요 점에서 기울기랑 당연히 어떻겠어? 좌우 대칭이니까 같겠지. 그래서 얘는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 180도 획 돌려버리면 얘네는 항상 같다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 그 도함수가 좌우 대칭이니까 기울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이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 말은 원래 함수 그려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180도 돌아가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3차 함수에서는 자, 요 점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 2차 함수에서는 걔네를 대표하는 점이 뭐가 있었어? 꼭지점 역할을 하는 거야. 3차 함수에서는 저 점이 3차 함수를 대표하는 점이다. 근데 이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현재 얘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이는 그 바뀌는 구간인 거지 지금. 그래서 얘를 그 곡선의 굴곡이 바뀌는 점이다 해서 변곡점이라고 불러. 이거는 나중에 미적분 2에서 나온 내용인데 얘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알려주는 거야. 이거 없이는 좀 힘들어. 대칭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알겠죠? 이 변곡점이라는 단어만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3차 함수는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은 그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대칭이라는 것은 결국엔 요 점과 요 점에 결국에 가운데 있는 점이겠네. 변곡점은. 그죠? 당연히 얘네들 가운데 여기 값이 존재하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럼 얘네는요. 여기 기울기 얼마니? 요죠? 꼭지점에서 기울기. 도함수에서 봤을 때. 0이잖아. 그치? 그 말은 다시 도함수를 얘도 하나의 함수니까 그럼 얘 미분했을 때가 얘 기울기 나오겠네? 맞아요? 지금 이 함수의 기울기를 좀 알고 싶은 거야. 이 점에서 기울기는 현재 몇이니? 0이지. 근데 우리 이 함수의 기울기를 궁금해 한다라면 다시 또 그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겠지. 무슨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 얘를 F라고 생각해봐. 그럼 F의 접선의 기울기 0이라는 얘기는 그럼 F'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니까. 아니야? 됐어요? 확실히 된 거 맞아? 아니. 자, 얘가 F라는 함수가 있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래. 요 점을 찾고 싶어. 그럼 기울기가 0인 점을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니?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 미분 때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게 몇이 되든 0 되는 x값 찾는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2니까 그 요 점의 x값을 찾으려면은 기울기 미분해서 얘 도함수 미분해서 2가 되는 x값 찾을 거잖아. 우리 계속 해왔다잖아. 접선의 기울기 하면서, 그치? 그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0이 되는 거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근데 그 도함수조차도 함수니까 요 점, 즉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 번 더 뭐 해주면? 미분해주면 그때 기울기 얼마인? 0인 점에서 변곡이 일어나더라. 쉽게 말하면 우리 미분 2번 해주면 그때 0이 되는 x값이 변곡점의 x값이더라 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괜찮아요? 어디가 안 돼? 내용이 어려워서? 요거 접선의 기울기까지 이해됐잖아, 그치? 아니야, 안 됐어요?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 맞춰서. 돼, 안 돼, 얘들아? 또 된다고 하겠지, 우리 하나는. 된 거 맞아, 확실해? 허나야, 되는 거 맞니? 지금 듣고 있는 거 맞니? 거나 뭐가 바뀌었는데? 머리 잘라는데 혹시 눈썹도 했니? 눈썹이 되게 진해진 것 같다? 근데 가려서 몰랐던 건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뭐 하냐니? 미분하잖아. 그것까지 알죠? 근데 얘 접선의 기울기가 현재 얘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의 순간을 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함수를 미분하면은 뭔가 더함수가 있을 거고, 그럼 얘네가 0일 때의 순간이 궁금하다면 얘는 0이라고 문제 풀 거잖아. 다시 얘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도함수죠. 얘 그래프 이거지. 그러니까 요때의 x값이 궁금해. 그 얘 뭐 해줘야 되니? 기울기가 0인 점 찾는 거니까, 그치? 그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미분하잖아. 얼마? 6x 나온 거 맞니? 그럼 얘가 0인 x값은 얼마? 그럼 여기 이때 x값이 0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현재. 또는 어차피 얘네 좌우 대칭일 거니까 얘네들의 평균 찾아도 되고. 알겠어? 그래서 이 6x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도함수 그래프 자체가 얘도 어차피 함수기 때문에 그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값이 요 6x라는 얘기인 거지. 그죠? 그럼 그 도함수 두 번 미분했을 때 0 되는 x값에서 변곡이 일어나더라 라는 얘기인 거야. 그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하대? 그럼 0 대입하면 나오지. 0,0이네. 변곡점은. 오케이? x가 0일 때 우리 변곡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됐니 여기까지? 힘들다 힘들어. 3차 함수에서 특징은 얘가 다야. 이것만 알면 돼 확실하게. 알겠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당연히 점대칭일 거니까 또 0,0일 거니까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3차 함수는 좀 여러 가지 좀 모양이 있을 건데 자주 나오는 모양에 대해서는 좀 그래프를 좀 정형화 한번 시킬 거야. 알겠니? 어떻게 정형화 시킬 거냐면 현재 얘네처럼 홀수 차수만 있을 때는 얘만 봤을 때 얘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기함수. 홀수 차수잖아, 홀수. 마찬가지 3x도 얘 무슨 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의 함수인 거지. 홀수 차수는 원점 대칭 특징 갖고 있잖아. 그죠? 그럼 얘도 원점 대칭, 얘도 원점 대칭이니까 그것 두 개 더해도 마찬가지 원점 대칭인 거지. 그래 얘네들은 원점 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얘가 좌우가 점대칭인 거고. 됐죠? 그럼 이제 요 그래프는 자 우리가 x로 한번 묶어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 이거구나. 이렇게 됐니? 그럼 당연히 요 x축과 만나는 점은 얘가 몇인지 알 수 있겠네. 얼마예요? 루트 3인 거 하나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하나. 됐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특징을 하나 볼 수 있는 게 아까 여기 극속값을 가질 때는 x가 얼마? 1이었고 여기 얼마? 마이너스 1이었죠. 그치? 변곡점 기준으로 변곡점에서 우리 x축과 평행하게 선분을 그려버리면 그때 만나는 점들 있죠? 변곡점과 극대값을 갖는 또는 극소값을 갖는 점과 그때 만나는 점 얘네들의 비는 항상 1대 루트 3이더라 라는 것까지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다시 자 3차 함수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대. 됐어요? 근데 당연히 그 미분 두 번 했을 때 그 변곡점이 존재하겠지. 그럼 걔네를 뚫고 지나는 즉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봤을 때 그때 만나는 점과 됐어? 그리고 극소값 또는 극대값을 갖는 그 점들끼리의 관계를 좀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x점으로부터 변곡점까지 거리랑 만나는 점으로부터 변곡점까지 거리는 항상 얘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루트
3이라고. 오케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알겠죠? 자, 요 특징은 좀 알아두면 나중에 좀 편해질 거니까 이건 잘 알아둬.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요거 플러스 하나 더 성질 또 한번 알려줄 거야.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여기는 우리 앞에서 했던 접선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더 리뷰가 좀 필요한 상황.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대요. 간편하게 일단 얘도 X축, Y축.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원점 대칭 상황에서만 봐볼게, 일단. 어차피 얘네가 옆으로 이동하든 위로 이동하든 그 성질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 그쵸? 위치만 좀 달라지는 것 뿐인 거지. 자, 이때 얘가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하나 존재한대. 자, 요 직선은요. 자, mx 플러스 n이래요. 그리고 이때 만나는 요 점 알파. 이때 만나는 요 점 여기를 베타라고 하겠대요. 됐어요, 여기까지? 요 그래프를 만나는 점. 그럼 우리 그래프에서 교점은 다시 말하면 두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만족하는 x값인 거지. 다시 말하면 해인 거죠. ax 세제곱 넘어가면은 플러스 b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다음 방정식의 근이 누구란 얘기인 거야? 알파에서 접하니까 알파는 중근을 가질 거고, 그치? 접하는 거니까. 그리고 베타에서 만나고 있네. 3차 방정식의 근 3개일 거잖아. 맞니?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다음 3차 방정식에서 알고 있는 개수 몇 차 항계수 알고 있니? 봐봐. 몇 차 항계수 알고 있어요? 삼 차 몇인데? 모르잖아. 미정계수잖아, 지금. A. 몇인지 모르잖아, 그치? 2차 항계수 얼마야? 그래, 알고 있잖아. 2차 항계수. 그치? 그 말은 2차 항계수는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때 세 근끼리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2차 항계수 0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얘는 값이 항상 0인 거네. 다시 말하면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랑 같다는 얘기인 거죠.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랑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봐봐. 만나는 점에서 x값, 변곡점, 다시 만나는 x값. 절대적인 그 x값들의 길이만 좀 놓고 본다라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몇 대 몇일까? 알파고 마이너스 2알파래. 1대 2가 되는 거지. 1대 2라며. 2알파라며. 아니, 얘는 x축과 평행하게 그린 거야. 변곡점에서 평행하게 그렸을 때. 얘는 변곡점은 지나는데 그 점이 아니라 이 노란색 직선과 만나는 점이야. 헷갈리지 마.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려도 알파,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그 길이가
갑자기 왜 꺼지겠지? 마이크가? 불 들어 있었거든? 갑자기 꺼지더라고. 눌렸나? 지금 나오고 있지? 녹화되고 있는 거지? 아니 얘가 배터리가 없나? 배터리 얼마 없어서 끊어진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어제 저번에도 그랬거든.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번 이제 이 짓거리를 해야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데 3차 함수는 좀 자주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3차 함수 많이 나올 거니까 3차 함수의 기본 형태에서 좀 알아볼게. 자, 방금 전에 한 것처럼 y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자, 요런 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야. 그래, 플러스로 갑시다 그냥. 됐니? 결국에 무슨 차수만 있는 거? 홀수 차수만 있는 거. 그러면 얘네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그럼 당연히 그 3차 함수의 그래프가 a가 양수일 때만 봐볼게.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선생님이 특강까지 하니까 하루 종일 얘가 되게 연결되어 있어서 배터리가 나갔나봐. 자, 볼게요. 뭐보다 하지? 그 얘가 원점 대칭인 거죠? 당연히 현재 얘가 x축 그리고 여기가 y축 맞아요? 물론 얘네가 그 적당히 평행 이동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게 좀 바뀐 것 뿐인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x축 변형되는 것들은 x제곱의 계수가 나올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여기에 뒤에 이렇게 상수가 붙어 있다 한들 우리는 요거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방금처럼. 근데 우리는 현재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고 x축을 요 붙어버리면은 y축의 방향으로 지금 c만큼 이동시킨 거지. 평행이동. 그럼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y는 c라는 직선으로 바뀌는 것 뿐이야 그냥. 알겠어? 그냥 여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상수항 쪽은. 알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그치? 그때 요 만나는 포인트가 좀 궁금하다라면 걔네는 어떻게 찾는 거냐? 현재 주어진 식을 뭐 해주면 x로 묶어주면 ax제곱 플러스 b 나오겠죠? 당연히 그때 값은 하나 나왔고 나머지 두 개의 값은 얘네가 뭐가 되는 0 되는 x값이겠지. 0 되는 x값이겠지. 그래서 아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나왔던 거고 맞아요? 그래서 얘 0 되는 x값 찾아주면 된다고. 만약에 여기가 궁금하다면. 알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한 가지 더 만약에 이런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진 x값이 궁금해. 우리가 얘네와 얘네들의 비율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값 나오면 당연히 이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여기 루트 6 나왔어. 여기 얼마? 1대 루트 3이라며. 그럼 루트 3 나누면 되잖아. 루트 2. 알겠어요? 그 비율만 잘 이용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가 1대 루트 3일 거니까 그것만 좀 잘 신경 쓰자 라는 얘기. 그럼 그래프 대략적으로 우리 그릴 수 있겠지? 오케이? 또 한 가지. 자, 이번에는 ax 제곱 플러스 b 뭔 소리야? 세제곱 bx 제곱. 이번에는 x가 없어. 만약에 1차, 2차, 3차 다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 걔네들은 지금처럼 이게 그래프 그리면 돼. 알겠죠? 또는 도함수 그래프 그려서 찾아도 되고 직관표를 이용하든 그래프를 이용하든. 알겠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얘네는 좀 특별하니까 좀 알아두자는 얘기인 거야. 저 과정 없이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는 좀 특별히 모르겠으니까 좀 해보자. 얘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x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지?
그러면 얘네는 a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얘는 무슨 뜻이야? 다음 방정식은 x는 0에서 중근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 만족하는 게 0, 0 두 개잖아.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만난다고. 그치? 그 말은 현재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서 만난다는 얘기인 거야. 얘가 0 되는 x값에서 만난다고요. 물론 이렇게 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 근데 단 얘네들의 값에 따라서 음수면은 지금 노란색 같은 모양일 거고 만약에 얘 0 되는 값이 양수면 하얀색 그래프 같은 모양일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왜냐면 무조건 0에서 접해야 되는 거니까 0에서 중근 가져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자 이런 상태라면은 근이 0, 0 두 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근이 0이라는 얘기는 0에서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y는 x제곱 생각해봐. 얘 0 중근인 거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3차도 0에서 중근을 갖는 거라고. 그럼 접해야 될 거잖아. 그죠? 뚫고 지나가면은 얘는 그냥 지나는 한 점인 거야. 근데 기울기가 0이야. 즉 접해. 그 말은 여기서 중근 간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오케이? 따라서 좀 저 그래프는 x는 0에서 얘는 중근을 갖고 0에서 중근을 갖고 이 값이 만약에 음수라면 만족하는 x값이 음수라면은 또 다른 점은 음수 쪽에도 하나 만나겠네. 근데 만약에 x는 0 중근을 갖는데 얘 만족하는 x값이 양수라면은 양수 쪽에서 하나 또 만나겠네 라는 뜻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모습은 대표적인 모습인 거니까 이건 좀 잘 알아둡시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3차 함수 그래프 개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보면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682번. 자, 함수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4 x 플러스 2 자 얘가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부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일 때 닫힌 구간이니까 그쵸? 자 그때 알파와 베타를 물어봤어 그쵸? 그럼 일단 얘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니? 물론 다 나와 있으니까 이 교양대로 우리가 문제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있냐고. 우리가 뭐라고 나왔으니까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그 감소하는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찾는다고? 감소하는 구간을 어떻게 찾는다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구간에서. 그러면 도함수의 구호가 음수인 상황에서 감소할 거고 물론 0 이어도 된다고 했어. 그럼 도함수 구해봐야지. 도함수를 한번 구해봤더니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가 될 거라고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얘네가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그러한 x값들의 범위를 알고 싶은 게 그게 감소하는 구간 알파 베타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2차 부등식이긴 하지만 결국엔 그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우리 2차 부등식 또 해봤으니까 부등식의 해는 결국엔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라고 우리 했던 거지. 그럼 우리 근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 2. 알겠어요? 오케이?
아, 땀에 힘드네. 아, 선생님 이렇게 바쁘게 수업해 본 적 처음인 것 같은데? 왜 이래? 다음 689번. 다음 넘어가서. 오, 칠판 지우기도 많이 썼네. 자, 함수 fx. 자, 얘네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8a x 플러스 3. 자, 다음과 같을 때 이번에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네, 그치?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는 감소하는 구간이 따로 있었는데 또는 증가하는 구간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전체에서 증가하겠대. 그 말은 전체에서 증가하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 우린 또 기울기를 더 판단해 봐야겠죠. 그 도함수가 실수 전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언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맞아요? 그럼 또 도함수 구해보면은 도함수의 그래프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8a. 2차 함수가 우리 또 했던 거네.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판별식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같거나. 그치, 0 들어가 있으니까 0도 포함해야지. 작거나 같다. 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저 2차 함수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접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아직까지 헷갈리면 안 되지. 즉 판별식이 이왕 짝수 공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우리가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 그죠? 또 써보면 판별식은 짝수 b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8a. 됐어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됐죠? 정리해보면 4a 제곱 마이너스 24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4a로 묶어버리면 a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따라서 a는 그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실수 전 범위에서 계속 증가하는구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증가감소. 딱 그것만 좀 주의 깊게 잘 판단하면 돼. 그리고 오늘 알려준 그래프 개형 그리는 방법. 알겠죠? 그리고 요 비율 관계까지만. 오케이? 자, 700번. 자, 함수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얘네가 열린 구간 1에서 4에서 증가하기 위한 실수 k 값의 범위. 됐죠? 그럼 또 다시 말하면 뭐야? 이러한 구간에서 증가하다 라는 뜻은 f 프라임 x가 저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라 라는 얘기인 거죠. 증가니까. 맞아요? 그럼 봐봐. 또 한번 구해볼게요. 자,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니?
어떻게 생겼니? 그치? 위로 볼록한 모양인 거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고. 그치? 언제? 1에서 4까지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봐봐. 그러면 우리는 얘부터 요만큼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일 때 함수 값은 0이면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래도 어쨌든 그 크면은 무조건 양수일 거니까. 그치? 4일 때 함수 값도 0이어도 되고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끝났네. 지금 같은 모양이 되려면 1일 때 함수 값과 4일 때 함수 값이 그냥 양수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1일 때 함수 값은 얼마? K 1, 1 하면은 마이너스 5. 맞아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 4일 때 함수 값은요? 4K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1 얼마야? 113? 넘어가면 플러스 113이 되겠네. 됐어요? 마이너스였으니까 맞니 이게? 뭐 이렇게 나와? 계산이 뭐가 이상한 것 같다? (16, 48) 맞는데? 계산이 뭐가 이상하지? 왜 이상할까? 아 미쳤나봐. 아이 돌았나봐. 아 여기다 대면 돼. 여기다 대봐야지. 도함수잖아. 지금 기울기 0보다 크거나 돼야 된다고. 그치? 그래 대입하면 얼마? K 마이너스 9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4일 때는 K 48 24 7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둘 다 만족하는 K의 값은 7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미쳤나봐. 아우 깜짝이야.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일단 둡시다. 이거는 오늘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1대 루트 3은 가운데를 뚫고 지나갔을 때야. 해결 안 돼. 자, 704번은 자, 그래프가 나왔는데 어떤 그래프가 나온 거야? 접하네. 어떤 그래프 나왔니?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네요. 그죠?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뭐 확인하겠다는 얘기 또? 기울기에 대해서 좀 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 자, 마이너스 1, 1. 그리고 여기가 2, 3이고 여기가 4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 자, 이렇게 있대요. 자, 여기가 1. 됐나요? 자, 주어진 함수는 자, 도함수의 그래프고요. 자, 그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사이에서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살펴볼 필요 없고 0보다 작을 때는, 그치?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한다. 맞아 틀려? 자, 잘 봐야 돼. 누구라고? 도함수라고. 그러면 얘가 음수면 원래 함수 fx는 감소하는 상태인 거지. 근데 현재 얘가 값이 음수잖아. 그게 감소하는 형태인 거지. 이 그래프로 보는 게 아니야. 얘는 도함수니까. 알겠어요? 그럼 얘는 감소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잘 봐야 돼. 잘못 보고
그냥 이거를 그냥 fx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틀린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2 마이너스 1에서 2 여기 사이에서는 보니까 현재 마이너스 잠깐 0 됐다가 또 마이너스. 그럼 얘는 감소한다 맞아 틀려? 계속 음수인 거니까 감소하는 상태 맞네. 그죠? 그 2번 맞고요. 그 다음 3번. 이번엔 2에서 4. 여기 사이에서. 그럼 보니까 2에서 4 사이에서는 도함수 그래프가 계속 양수네. 그죠? 그리고 양수니까 증가하는 상태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 다음 4번. 3에서 4. 3에서 4면은 얘가 지금 이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함수 값이 얘는 양수인 거니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도함수의 그래프인지 fx인지 잘 봐야 돼. 오케이? 4에서 5도 마찬가지 얘는 양수인 거니까 증가하는 상태. 알겠죠? 그 다음 709번. 자 1번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더라도 f'a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설명 안 했는데 일단 요건 넘어갑시다. 요거는 좀 예외인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 이번 유형 알겠지? 근데 뒤가 너무 많은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냥. 아니다. 얘네는 쭉 뒤에 넘어가고 어디 풀 거냐면은 핵심 유형 있죠 모의고사. 요거 두 개만 딱 풀어오시면 돼요. 718번, 719번. 알겠니? 얘는 극대극소 갖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뭐 찾아야 돼? 도함수의 기울기가 0인 x값부터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찾아주면 2차식이니까 알파랑 베타 두 개 나올 거야. 알겠죠? 참. 그래. 자, 여기 720번까지 마지막 보고 마무리할게, 오늘. 자, 720번은 함수 fx. 자, 얘가 x세제곱. 누가 짐 싸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a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 자, 여기서 x는 1에서 무슨 값을 가질 때? 극소값을 가질 때 극대값을 구하여라. 그럼 우리 극소값, 극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 뭐 찾아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부분 찾아야 되겠네. 그치? 그럼 당연히 또 우리 뭐 해야 되는 거고? 미분해야 되는 거고. f'x가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 됐니?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극소값을 가질 때 그 x 값들은 당연히 얘네가 0일 때의 근인 거지. 그 얘가 얼마란 얘기야? 1이라는 거네. 그쵸? 근데 그때까지 요 하나를 모르니까 나머지 하나 요거 값 구해서 대입해서 각대 값 구해봐 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됐니? 그럼 봐봐.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해야 돼? 근계수 이용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얘 구한 다음에 어차피 극대값 구하려면 걔 필요한 거니까. 알겠지? 그럼 얘 모르는 근이가 뭐야 이거? 가정해 놓고 알고 있는 개수가 상수항이니까 두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3. 됐어. A분의 C. 그럼 얘는 금방 나올 거고요. 그치? 다음 두근 나왔으니까 이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A. 따라서 A는 얼마야?
3 이렇게 나오겠네. 되죠? 그럼 이제 A가 3 나왔으니까 우리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X가 얼마일 때라고? 마이너스 3일 때 극대값을 가질 거라고. 1에서 극소값이었으니까 또 다른 X에서는 극대값을 갖겠지. 오케이? 그럼 대입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3 됐어요? 여기까지 마무리 할 테니까 자 우리 얼마 많지 않다. 은상아 오늘 나간 거 제발 부정의 문제 좀 풀어갖고 오세요.